팔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입시 시절에 썼던 팔레트인데요. 팔레트 속에 물감을 채워나가듯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갔던 대학 생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활동들이 점을 이루어 선이 되었듯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대학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연 순서 최연서입니다. 제가 1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4, 5년 전쯤이었죠. 저는 당시에 존경하던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 선배와 저는 학과도 학번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참 충실히 임하시는 분이었죠. 한날은 선배가 강연을 한다 하여 강연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연은 바로 재학생 강연 에스테드였죠.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 모든 강연의 내용이 기억에 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시 느꼈던 감정과 목표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8학년도 때 썼던 블로그 글을 발췌해 봤는데요.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분 보시면 언니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보약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해서 후배들에게 전해주자 라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내기에 패기를 이어받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휴학 빼고 다 해본 무휴학 5학년 최연서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다양한 학번의 학우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대학 생활 보내고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후회 없는 대학 생활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후회 없는 날들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기승전결로 먼저 제가 학교에 와서 느꼈던 그 문제점과 그 다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저만의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강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겪었던 문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등교 첫날 제가 마주한 것은 커다란 망치가 여러 개가 든 공구박스였어요. 미대생에 대한 로망을 품고 대학에 왔지만 이상과는 사뭇 달랐던 현실에 저는 1차적으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참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정말 현장에서 쓸 법한 공구박스와 여러 망치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친구들은 곧장 교수님 말씀을 잘 이행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톱으로 선 하나 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왔는데 내가 첫날부터 잘 이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나의 대학 생활은 어떻게 될까와 같은 고민들이었죠.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본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눈물을 흘렸었을까요? 문득 불현듯이 책꽂이에 꽂혀 있던 플래너를 꺼내 읽게 됩니다. 그 플래너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 24살인 지금까지 항상 연마다 플래너와 일기장을 써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필 딱 꺼내 들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썼던 플래너였던 거죠. 그곳에는 대학 가면 하고 싶은 일들 20가지 정도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읽어보는데 저는 정말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제 강연 소품이 팔레트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플래너 한 켠에 팔레트,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입시 때면 아마 2017년도일 것 같은데 그 당시 아이유가 팔레트라는 앨범을 발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참 좋아했었어요. 나는 촌스러운 것도 좋고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난 이제 나를 알 것 같고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 틀에서 아마 적어놨던 것 같은데 이 문구를 20살이 된 제가 보고서 아, 나는 좋아하는 것들로 올 한 해를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마치 팔레트 속에 물감을 하나하나 채워넣듯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 2018년도 20살 당시 사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많이 풋풋하고 어리지만 참 좋아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한 해를 보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활동은 우리 대학 홍보대사였는데요. 저는 이제 호기롭게 지원을 했죠. 제가 앞전에 그 팔레트 문구를 보고 나서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삶을 보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실패의 고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목표였던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 서울 지역 대학생 기타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차례의 공연을 올리면서 아, 나는 무대에 섰을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많이 떨기도 하고 긴장도 하지만 무대에 올랐을 때만큼은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교내 연극 동아리에 올라가 연극을 올리기도 했죠. 이쪽 마지막 사진 보시면 저 동판은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업했던 동판이에요. 제가 앞전에 올곧은 선 하나도 그리지 못해서 매우 좌절했다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해서 택한 전공인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는 제 상식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동기들을 모아 여름방학 내내 교수님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던 사진인데 솔직히 지금 보면 잘하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드디어 모양을 만들어냈어 하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내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저는 정말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한 해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무너질 때나 실패할 때면 팔레트,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나가기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한 해의 키워드와 슬로건을 정하면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연도에는 주인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에 했던 연극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차례의 공연과 스냅사진 촬영, 단편영화 출연 등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경험들이 아주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전공의 생산자가 되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플리마켓을 인스타 마켓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며 생산자가 되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고 제 가치가 행하는 일이었던 나눔의 집 봉사도 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2019년도 한 해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2년 연속 제가 원하는 키워드대로 목표를 이루고 나니 조금 더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은 바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쳐보고 싶다라는 욕심이었죠. 그러나 2020년도에는 모두들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우리는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맞이한 학우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대학생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대학생 20학번 새내기에 대학생활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고 직접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소셜 벤처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한창 저희가 비대면 수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원구 치어리딩 협회에 직접 연락을 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기 사진 보시면 치어리딩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저는 유튜브 한 채널의 패널이 되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제게 팬이에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감사한 마음들도 생길 수 있었죠. 저와 한 해를 같이 보냈던 새내기는 제게 올 한 해 가장 잘한 일이 멘토링을 신청한 일이다. 그래서 선배를 만난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저는 여러 제약이 있었던 2020년도에도 제가 원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1년도는 제가 드디어 4년간의 금속공예 종지부를 찍는 해였는데요. 유종의 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공적인 졸업 전시와 더불어서 2년 반간의 방송국 활동 수료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많은 것을 마무리한 만큼 제가 1학년 때 홍보대사에 지원했지만 실패했었다고 했었잖아요. 홍보대사도 무려 4학년의 재도전 끝에 들어가서 현재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시작하고 맺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죠. 올해 2020년도에는 제가 실행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동안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경험들을 실현시키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태껏 너무 학교에서 연극도 하고 방송국도 하고 작업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느냐고 이번이 제 5년간의 첫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달 전부터 제주도 반달살이 계획을 한 끝에 제주도 반달살이도 다녀오고 밴드 공연도 하고 전문적인 스냅 촬영도 하면서 좀 더 제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제가 써놓은 것들 보면 점점 제가 한 활동들이 구체화되고 다채로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했던 키워드를 세우고 슬로건을 정하는 활동들은 결국 하나의 점이 되어 성취 경험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멋진 밑그림이 되어주고 있었죠. 지금까지 제가 활동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어떻게 슬로건을 세웠고 어떻게 키워드를 세웠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제 스스로 실천한 것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쓰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속에서도 계획 세우기죠. 여기서 이제 계획 세우기라고 하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년, 월, 주, 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들을 세우고 이행하는 과정들을 다 하나씩 기록하고 리와인드하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여기 우측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2021년과 2022년도에 세웠던 키워드와 슬로건 한 해의 대표곡까지 적어줬는데 저는 이렇게 막연하게 년 단위로는 하고 싶은 것들을 써요. 그럼 월 단위로는 년 단위의 계획들을 12달로 쪼개어 구체화를 시키죠. 그럼 이제 주 단위로는 월 단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일 단위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일 단위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투두메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물론 뒷광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친구들이 응원 스티커를 남겨주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플을 사용하고 주 1 단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솔직히 조금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하루하루 계획은 그런 막연하게 세울 수도 없고 크게 세울 수도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의 목표가 지적 성장이라면 월 단위의 목표는 꾸준한 독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의 계획으로는 책 읽기라고 보통 쓰실 텐데 그냥 책 읽기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페이지 책 읽기라고 쓰는 거예요. 제 경험상 한 번 책을 펼치면 2페이지 이상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단 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이든 어떤 공부든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시작하기가 어렵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 하기 수월하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취 경험들로 제 한 해를 멋지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약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키워드와 슬로건을 한번 연말까지 세워보셔서 이행하는 한 해를 보낸다면 참 저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독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글쓰기, 계획 세우기, 독서를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상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상함이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전파되어 온 것이니까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들은 독서와 글쓰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한 고등학생 때부터였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앞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때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할 때면 그 일을 나 혼자 극복하기 어려울 때면 곡장 도서관으로 가서 그 도서 검색대에 예를 들어 사랑이면 사랑,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검색을 해서 관련 도서를 한 10권 내지 15권을 쌓아놓고 그걸 읽으면서 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노트에 필사하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제 첫사랑에 대한 아픔도 극복한 경험이 있고 제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 기반을 책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저만 이렇게 책에서 정답을 찾고 책에 많이 극복하려고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역행자라는 도서의 저자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관련 분야 20권의 책을 읽으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부터 시작해서 뇌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은 글쓰기와 독서다. 라는 말을 남기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독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한 문장 소개시켜드리고 강연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Life is connecting the dots.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졸업 연설문에서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인생은 점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했던 모든 활동이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성공의 비법도 다를 수도 있고 자기의 가치관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티븐 잡스가 했던 말처럼 제가 했던 사소한 성취 경험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것들로 시작한 일들이 결국에는 점을 이어서 제가 앞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선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오늘 강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앞에서부터 제 강연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도 항상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었고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학생이라면 부족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나 정말 5년 동안 후회 없이 학교 다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여태까지 실천했던 키워드로 계획 세우기, 그리고 독서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한서였습니다. 네, 최현사님의 멋진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계획력과 실행력이 대단하신 것 같으신데 강연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소파에 잠깐 앉아서 얘기 나누실까요? 그럼 먼저 앞선 강연자분과 똑같이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받아본 질문들에 먼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생활 중 가장 뜻깊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저는 워낙 여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뜻깊었지만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작년에 진행했던 졸업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방황을 했던 친구이기도 한데 제가 문예창작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든요. 그래서 문예창작학과와 금속공예를 결합시켜서 배설하기 위해 예술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주 저만이 할 수 있는 특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최현사님은 정말 꿈과 재능이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신가 보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점들이 모여 선이 된다는 말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안 좋은 경험도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당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는 솔직히 지금 많이 어리잖아요. 어리고 아직 대학생이고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면 털고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는 다 성취 경험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명한 명언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네, 이제 사전 이벤트의 질문을 통해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더 남아 있으실 것 같아서 최연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여성분. 저는 행정학과 송민영입니다. 강영자님의 오늘의 투두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투두리스트요. 네. 오늘은 우선 오전에 근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갔다가 계속 강연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강연 준비를 일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투두리스트에 그것밖에 없었나 보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기 왼쪽에 계신 분 먼저 손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응용학과 유다나입니다.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들어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변수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기도 할 텐데 어떻게 계획을 수정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사실 계획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저는 제가 계획을 세울 때 정말 막연하게 세워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 12달로 제가 계획 세운 기간이 한 12년은 되니까 이제 분배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질문자님도 계속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체화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계획 세우는 것 자체도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쌓아 보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학우분들의 질문 많이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최연사님의 점이 모여 선이 된다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 주신 최연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며 최연사님 감사합니다.